NFT하고 메타버스를 좀 구분시켜서 볼 필요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NFT는 과세 때문에 약간 단기 악재가 쏟아져 나온 모습이고, 메타버스는 원래 잼장세가 같이 움직였으니까 같이 빠지다가 야 메타버스는 빠질 필요 없잖아, NFT 과세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제 NFT랑 관련된 코인 관련주들 또는 게임 중에서 NFT랑 관련된 종목들, 이런 애들 위주로 빠졌고, 오히려 메타버스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략은 잼장세에서 보여주셨어? 뭐 하세요? 사실은 어제 연합뉴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더라고. 저보다 구독자도 많습니다. 25만 정도 되던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서 뭐 이렇게 재테크 또는 주식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시황 같은 거 하진 않았고요. 좀 철학이랄지 기법이랄지 이런 영상을 찍고 왔습니다. 그 라이브 방송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시간짜리 라이브 중에 제가 중간에 1시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연합인포맥스 가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응원 댓글 같은 거 보시고 달아주시면 좋고, 처음에 초반부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 재테크 막 이제 시작하고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거다.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좋고, 그 목표는 기관과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강연회나 뭐 유튜브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10년 안에 100억 부자 돼야 돼, 이렇게 제가 목표를 대신 설정 많이 해드렸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런 좀 점잖은 채널 가서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 거기서 노래했으면 아마 악플 엄청 달릴거, 저 미친놈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타 유튜브에 가서 노래한다는 얘기는 안 하죠. 뭐 김작가 TV 정도 좀 친하신 분하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노래를 부른다는 말씀을 차마 못 드렸고, 제가 입버릇처럼 동기부여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최근에 막 들어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맨날 끝날 때 노래 부르고 이러는 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악플은 아닌데 왜 너 이상한 노래 하지? 뭐 처음에는 되게 오해했다고, 되게 뭐 실없는 방송인가? 근데 이제 따라 부르다 보니까 이해했다 그러는데요. 저는 명확해요. 장난으로 부르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게 부자 컵입니다.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그리고 이게 슈퍼게임 무사 TV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자 펜이에요. 역시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그리고 우리 밸런스 에세카 아카데미의 전화번호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노트,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부자의 공식, 소득 성장률을 집값과 투자 수익률 R값을 높인다면 부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부자 노트, 부자 펜, 부자 컵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댓글에 그런 말 많이 있던데, 이 100억 컵으로 매일매일 커피 마셔요. 근데 너무 잘하시고 계신 거고요. 제가 매일매일 노래 부르는 거 따라 부르시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회사가 이제 강남대로에 있는 고층 빌딩의 한 층을 이렇게 작게 임대해서 쓰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명언 그런 글귀를 본 게 기억이 나요. 동기부여는 계속 해줘야 한다. 안 그러면 효과가 없어지니까. 마치 목욕처럼 말이다. 그래서 목욕을 매일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딱 봤는데 너무 맞는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는 이유가 뭐 하루 한다고 평생 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수를 매일 하는 이유는 하루 한 것만큼 깨끗해지기 때문이에요. 다음 날은 다시 똑같이 세상에 찌든 때가 묻죠. 마찬가지로 동기부여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라고 한 번 외치면 그게 평생 가나요? 하루나 갈까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을 하잖아요. 뭔가 결심을 크게 세워도 3일밖에 안 갔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3일에 한 번씩 큰 결심을 세우면 되죠. 마찬가지로 부자의 꿈을 갖고 싶다면, 이루고 싶다면 몇 년 안에 얼마 부자 될 거야 라는 건 매일 외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싶기도 하지만 부자의 꿈을 좀 앞서간 선배로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니?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제 원고도 없이 한 거거든요. 어제 방송 보세요. 1시간 동안 원고 없이 얼마나 잘 떠드는지. 1시간 동안 원고 없이 떠들었는데 그 질문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니? 근데 제가 늘 생각했듯이 뭐 저처럼 주식 잘하면 부자가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니? 목표 잘 세우세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또는 5년 안에 50억 부자, 또는 3년 안에 10억 부자. 목표 잘 세우시고 현재 상태를 파악해서 나의 소득 증가율, 나의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더 높여야 되는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들 부자 되고 싶어서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 심심해서? 심심해서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지 마세요. 저기 등산
영상이나 골프 영상, 낚시 영상 보세요. 그잖아요. 우리는 심심해서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주식 잘하면 아니에요. 부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부자컵으로 매일 커피를 마시고 부자펜으로 매일 일기를 써보세요. 부자 일기를. 오늘 시장 분석해 드릴게요. 오늘 거래소는 마이너스 15포인트, 어제 3000포인트를 넘겼는데 아쉽게도 오늘 3000포인트를 살짝 깨면서 2997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0.53 하락했습니다. 역시 음선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13포인트 마감했는데 거래소는 0.66 정도 빠진 거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코스닥 많이 빠졌어요. 1.8. 근데 오늘만 빠졌냐? 어제도 빠졌죠? 어제는 몇 포인트 빠졌냐면 0.9. 그래서 이틀 동안 한 3%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였던 제가 좋아했던 잼장세의 잼 애들이 지금 이틀 동안 급락을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운영상으로 비중 조절을 잘 했으면 뭐 올라갈 때 수익 나서 좋고 또 떨어질 때 좀 타격을 적게 받아서 좋았던 건데 만약에 막 자신의 포트 전체에 이 재무로 채웠다면 조금 타격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속상하고 신경 쓰이는데 어제도 포트폴리오 위주의 전략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있다가 반등 타이밍이 과연 올까? 또는 잼 중에 약간 게임이 더 안 좋은데 그 이유는 과연 NFT 과세 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제가 또 시나리오를 한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수는 어쨌든 코스닥 이틀 빠졌지만 막 급락 차트는 아니에요. 이 고공권에서 빠질 때는 그렇게 많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조금 빠진 0.53 빠진 거래소가 저는 더 불안하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저점 2,900에 다시 가까워질까 봐죠. 요번에도 가까워지면 2,900을 깨러 내려간다고 보셔도 돼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돌파 시도를 한다면 결국 돌파를 하는 거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하향 돌파 시도를 한다면 하향 돌파 확률이 높아져요. 우리가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계속 위로 노크를 하면 위가 뚫리는 거고 아래로 노크를 하면 아래가 뚫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천에 좀 안착했으면 했는데 오늘 또 3천을 살짝 깨고 내려가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다시 또 생기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열일했다. 왜? 시가총액 탑10 중에 삼성전자하고 카카오뱅크만 플러스였고 나머지 8종목이 마이너스예요. 그것도 마이너스의 폭도 컸습니다. 네이버 2%대, 삼성바이오로스 2%대, 카카오와 LG화학은 3%대. 그래서 삼성전자 때문에 거래소 지수가 그나마 코스닥보다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은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대형주인 셀트리온 올라가다가 다시 얻어맞았고 그리고 또 LG전자도 마찬가지죠. LG전자 애플카 때문에 올라가다가 다시 얻어맞았고 그래서 대형주들은 오히려 지금 호재 나와서 올라가면 좀 얻어맞는 시기일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 대형주를 좀 자제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거래소 지수가 잘 갈 위치냐 안 갈 위치냐에서 2,900하고 3,00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막 잘 갈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정권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NC소프트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5%. 그래서 NC소프트도 역시 게임주니까 지금 게임주의 조정과 연결져서 생각하시면 뭐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오늘의 특징은 삼성전자가 잘 버텼다. 다른 애들은 그냥 버텼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빠진 애들이 그동안 올랐던 셀트리온이나 LG전자 그동안 올랐던 뭐 때문에 올랐냐면 단기 재료 때문에 뭐 셀트리온도 재료 나와서 올랐었고 LG전자도 애플카 재료 나와서 올랐으니까 재료 때문에 올랐던 종목 얻어맞았고 그리고 그동안 장을 주도했던 게임주 크래프톤 NC소프트 같이 빠졌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 근데 이제 하이브는 안 빠졌죠. 그래서 엔터가 차라리 게임보다 낫고 또 게임 중에서도 약간 NFT 쪽보다 메타버스 게임 쪽이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그 재료가 큰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금 NFT 쪽은 과세할 수 있다. 지금 현행법 상으로도. 그럼 게임에 NFT 관련 게임들은 사실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 쪽은 과세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메타버스 또는 메타버스 기반 엔터주, 메타버스 기반 게임주들은 타격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옥석이 만약에 가려진다면 그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 대금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거래가 좀 됐네요. 1조 6천억 정도. 근데 그 바로 아래가 거래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좀 지수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활발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위메이드 요게 지금 16% 빠졌는데 이렇게 지금 10배거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은 중간에 위기가 다 있었어요. 근데 언제 큰 위기가 있었냐면 11월 초에 12% 장중 저점 20%까지 빠졌었는데요. 그 이후로 한 달을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끝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단기간에 이건 지금 단기간에 10배거거든요.
지난 8월 저점이 뭐 한 24,000원이었으니까 거의 4달 만에 템버거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많이 오른 거, 아주 많이 오른 거, 뭐 2배 오른 것까진 괜찮아, 3배도 괜찮아, 4배까지도 괜찮은데 10배 오른 거는 저는 부담돼요. 사실 저는. 위메이드는 오늘 음선이 다시 뭐 재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 거래 터지면서, 이게 얼마짜리인데 얼마가 터진 거냐면 1,900억짜리인데 5천억이 터졌어요. 1,900억짜리인데 5천억이 터졌다. 그리고 비덴트 역시 코인 관련, 셀트리온 많이 빠졌고, 다날도 코인 관련인데 많이 빠졌고, 그래서 코인 관련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는 오히려 보합이었어요. 그래서 게임즈 중에도 약간 메타버스 쪽이나 코인하고 연관짓지 않은, 사실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 때문이었죠. 그래서 뭐 좀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기 몸통에 3배 거래되고 음선으로 쫙 뻗은 거잖아요. 이거 장중에 상쳤는데, 장중에 상치고 종가가 마이너스 16이면 고점과 저점이 거의 50%고요. 정말 이거 고점에 물렸으면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의 무서움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종목이고, 단기 매매의 종목과 중장기 투자 종목이 다른 거고, 단기 매매의 기법과 전략, 중장기 투자의 기법과 전략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거의 제가 유일한 거죠. 잘난 척이 아니라 진짜로.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중장기 투자 잘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왜 슈퍼겜이라고 부르죠? 모으다가 5% 이상 지분이 되니까. 저 5% 지분 공시했었죠. 그리고 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 대회에서 우승을 다 하시죠. 저 키움증권에서 5번 우승했거든요. 4년 연속에 한 번 더. 그래서 5번을, 우승은 아니고 입상이죠. 우승은 한 번에서 2번에, 한 번인가 2번, 뭐 2등, 3등 섞어서 막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단기 매매는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도 썼지. 뭐 라이센스 세무사, 이 정도면 잘난 척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특히 주식 쪽에서 자랑하고 싶은 건 그런 균형 잡힌 지식과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단기 매매의 지식과 경험, 중장기 투자의 지식과 경험. 그래서 저는 모나지 않게 두루두루 여러 전략과 매매 기법을 다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내 결론이, 둘 다 돈 벌면 돼요. 자본주의인데 어때? 단기 매매로도 돈 벌고 중장기 투자로 돈 벌면 되는데, 이걸 섞어서 쓰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섞어서 잘 몰라. 막 단기 매매를 하면서도 막 중장기 투자처럼 하고,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도 단기 매매처럼 해.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 맨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예를 드는 것들이, 단기 매매한다면서 물리면 왜 못 팔아? 단기 매매잖아. 샀다 팔았다를 단기적으로 하면서 올라가면 3% 먹고 팔고 물리면 반토막 날 때까지도 못 팔아. 그게 뭔 단기 매매예요? 그건 단기 매매가 아니에요. 반대로 중장기 투자한다면서 맨날 자기 주가만 보고 있어. 주가를 왜 보고 있어? 중장기 투자하면 내 종목의 실적이 3개월에 한 번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내 종목이 포함된 그 업종이 잘 가고 있는지 가끔씩 리포트나 읽으면 되지, 굳이 주가를 매일 왜 봐요?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중장기 투자와 단기 매매는 확실히 구분해서 하자. 램테크놀로지는 당연히 단기 매매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어제 상을 또는 오늘 뭐 매매를 했겠지만, 이렇게 좀 차트를 만들어 버리는 건 약간 허접한 종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대금에서 또 뭐 DPC, RBW 뭐 그 정도 있는데 뭐 크게 뭐 설명할 가치는 없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K카가 상한가를 쳤네. K카 같은 경우는 중고차 매매 쪽이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중고차 매매. 근데 꼭 그런 쪽보다 그냥 신규 상장주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서 신고가 패턴으로 올랐구나. 근데 시총이 꽤 많았죠. 시총이 1조가 넘었습니다. 이 정도 거래대금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즈엑스티디인데요. 위즈엑스티디 오늘 5%가 올랐어요. 무슨 뜻이냐면 NFT하고 메타버스를 좀 구분시켜서 볼 필요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NFT는 과세 때문에 약간 단기 악재가 쏟아져 나온 모습이고, 메타버스는 원래 잼장세가 같이 움직였으니까 같이 빠지다가 야 메타버스는 빠질 필요 없잖아, NFT 과세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제 NFT랑 관련된 코인 관련주들 또는 게임 중에서 NFT랑 관련된 종목들, 이런 애들 위주로 빠졌고, 오히려 메타버스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략은 잼장세에서 약간 NFT 쪽보다는 메타버스 쪽, 엔터 쪽으로 이렇게 기울기를 좀 옮기시면 되고, 그리고 포트 전체에서도 잼장세에 맞춰서 포트 비중을 너무 짰다면 반도체랄지 아니면 위드 코로나랄지 또는 대선 정책주 중에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쪽, 이쪽으로 좀 돌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관점입니다. 상승률 상위 전에 등락 현황 먼저 보면, 거래소는 360대 499, 코스닥은 436대 820, 920, 하락 종목이 2배 더 많습니다. 하락 종목이 더 2배 많다는 얘기는
지수도 불안했고 투자심도 불안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는 그저께 같은 경우 지수는 그나마 버텼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았죠. 근데 오늘은 지수도 안 좋았고 투심도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등락 현황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에서 일단 K카하고 옴니시스템 상하가 가는데 K카는 신규 상장주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옴니시스템은 뭐냐면 바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예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에서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는 애들이 옴니시스템하고 누리플렉스인데 거기에 뭐 신도기온도 있었고 여러 전기 관련주들 그런 애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애들이 움직인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대선 제가 계속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대선 인맥주가 아니고요. 대선 정책주로 갈 거고요. 아마도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어딘가 가서 무슨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루나 하루 반짜리 또는 길게 가면 3일짜리, 4일짜리. 예전에 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할 때는 2달, 3달짜리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대선이 지금 한 4달 남았잖아요. 만으로 한 4달, 5달.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어느 지역에 가서 또는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주식시장에 바로바로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럼 미리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동안에 제일 많은 정책이 어떤 쪽에서 나왔어? 건자재 쪽. 건설 건자재 또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는 지역개발. 지역개발은 각 어딘가 가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 영종도 아니면 신공항, 세종시, 뭐 평화공원 뭐 이런 식으로 어딘가 가서 무슨 말을 할지가 과거에부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미리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늘처럼 스마트 그리드 오르면 뭐 하루짜리인지 하루 반짜리인지 이틀짜리인지 그날의 강도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신한종합개발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건설 또는 주택 관련주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시공테크 이렇게 좀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는 대선 정책과 연관된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좀 골판지 쪽 재료가 하나 나왔었고 성신장에는 뭐죠? 바로 시멘트잖아요. 역시 건자재. 그래서 저는 건자재 건설 쪽을 좀 가장 중요한 대선 관련주 정책에서 건설 건자재 쪽을 제일 중요한 거로 보고 있는 이유가 건설 건자재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4대강 관련도 사실 다 건설건자재였죠. 그래서 건설건자재가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주택공급, 집값 잡아야 되는데 주택공급이죠. 두 번째는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서민부터의 경기 활성화는 건설 경기 활성화거든요. 무슨 대기업 그룹 활성화, 무슨 IT 기업 활성화는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서민들부터의 활성화는 사실은 건설 경기 활성화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 건설 경기 그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게 건설 건자재. 그리고 또 지방 정책들. 요걸 지금 여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빨간펜 선생님과 부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주식 투자로 끝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잼에서 게임 엔터 메타에서 지금 게임은 제가 보는 가장 큰 지금 현재 위메이드부터 해서 게임 쪽에서 하락률이 나왔던 애들은 NFT 관련이 많아요. 그러면 게임에서 좀 발라내시라는 거죠. NFT와 아닌 애들은 괜히 떨어진 거잖아요. 메타버스 관련 게임 애들 있죠? 걔네는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또 엔터 쪽이나 메타버스 쪽은 오히려 잼장세가 같이 꺾이면서 빠졌지만 야, 메타버스는 다시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NFT 관련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좀 정부 정책이랄지 제가 보기엔 대장주가 위메이드니까 위메이드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잼이 아닌 반도체 애들. 반도체 어제 하루 올랐다 오늘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고요? 반도체 관련주 포트폴리오에 5개 중에 하나 또는 8개 중에 하나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반도체가 오르면 마음이 기분이 좋고 떨어져도 덜 속상하겠죠. 한 8분의 1, 5분의 1 갖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이것까지 보여드렸으니까 두 번째 줄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자 공식지 알면 돼. 여러분들과 함께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되기 위해서 화이팅합니다. 화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오늘 화요일 1시 반입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음선 하락 나오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은 어제 오늘 이틀 급락이네요. 지수 차트상으로 위험한 자리는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지수 하락폭이 큰 상태라서 몹시 아쉬움이 남는 하루네요. 상대적으로 거래소는 지수 하락폭은 작지만 다시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현재 거래소 중심축 3,000포인트로 보고 위로 가면 안심, 아래로 가면 불안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를 보면 삼성전자가 플러스권 유지하며 지수를 방어하고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셀트리온, 크래프톤, LG전자,
NC소프트 등등 업종 불문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을 보면 지수가 1.5% 하락인 만큼 대다수 대형주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위메이드의 하락률이 큰 것이 매우 걸리네요. 어찌 보면 게임주의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온 종목인데 꽤 큰 폭의 음선 나오면서 고점 시그널 확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지만 말이죠.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위메이드의 급락에 다른 게임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게임주 전체적으로 약세이지만 위메이드보다 더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환매를 노리는 저점 매수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NFT보다 메타버스 관련 게임주에 관심 가지시면 좋을 듯 하네요. 오늘 상승률 상위에는 옴니시스템, 누리플렉스 등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대선 정책주의 영역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단골 대선 정책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탑 30의 대선 정책주의 개별주를 가진 개별주들 말고는 크게 눈에 띄는 상승 테마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대선 정책주 관심, 모두의 선거 투자 화이팅! 이모님 잘 만났어요. 주식하죠? 네, 하죠. 저 종목 좀 추천해주세요. 추천받은 종목이 다 씹어내요. 맨날 종목 추천만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요? 종목 선정 멘토링 평생 해주는데 알려줄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로 함께 가봐요. 좋아요. 강연필님, 제 계좌가 지금 10%인데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오면 빨갛게 변할 수 있나요? 당연히 빨갛게 변할 수 있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이정윤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식은 3박자 투자법이죠. 재무, 차트, 정보 그런 과정을 쭉 진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3박자 투자법에 맞는 종목을 고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회사가 성장을 하고 차트도 정배열에 돌아서고 외인과 기관이 사들어가고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에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런 종목이 끝끝내는 내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러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당장 들어갈래요. 네이버에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검색을 해주시면 제일 첫 번째 저희 사이트가 떠요. 그것들을 참조를 하시고 그래도 내가 어떤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실 때는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각각의 연구원분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